장모님의 재산을 둘러싼 사위의 집착, 그 끝은 장모님, 이 재산은 결국 제 손에 들어올 겁니다. 사위,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제 몫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효심 깊은 사위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품고 있던 한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모님의 건강이 기우기 시작하자 눈에 보이지 않게 재산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을 핑계로 장모님 곁에 붙어 다니며 재산의 흐름과 통장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착은 곧 가족 사이의 균열을 불러왔습니다. 딸과 아들, 형제자매 모두가 장모님의 뜻을 두고 충돌하기 시작했고 사위의 욕망은 결국 가족 전체를 깊은 갈등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장모님의 재산을 둘러싼 끝없는 다툼과 그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민낯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한줄인 생사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장모님은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냈고 장사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작은 건물과 토지 몇 필지를 마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검소한 삶이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선 은근히 재산이 많으신 분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 재산은 장모님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힘들 때 기대는 볼탈이었고 손주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몸은 쇠약해졌고 기억도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위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사위였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욕망이 번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힘든 일 다 내려놓으세요. 사위는 자주 장모님 곁을 지켰고 심부름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의 손길 뒤에는 다른 속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장모님이 간직한 통장과 등기 문서를 몰래 확인했고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차근차근 파악해 나갔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은행을 함께 가자고 하며 비밀번호를 엿듣고 수첩에 메모하기도 했습니다. 사위의 아내이자 장모님의 딸은 처음엔 그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여보, 엄마를 당신이 이렇게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해. 그녀는 남편의 다정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딘가 불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건강보다 돈과 서류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술김에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님 재산만 제대로 정리되면 우리 인생도 달라질 거야. 그 순간 아내의 마음속엔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가족 모임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모님의 자녀들이 모여 장래에 대해 상의하던 자리에서 사위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이 힘드신데 재산은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분란이 없을 겁니다. 그 말에 장모님의 큰아들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자네가 왜 그 문제에 끼어들어? 그건 우리 형제들이 논의할 문제지 사위가 나설 일이 아니야. 그러자 사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장모님을 가까이 모셨습니다. 저 역시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고 자매와 형제들 사이에 긴장된 눈빛이 오갔습니다. 그날 모임은 싸움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후로 사위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장모님 곁에 붙어 앉아 재산에 대해 은근히 떠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돌아가시면 그 건물은 누구에게 가는 건가요? 이 토지는 저희가 관리하면 더 좋을 텐데요. 질문은 다정한 미소와 함께 던져졌지만 속뜻은 누구나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돈이 뭐라고?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건데. 그러면서도 기억이 흐려지며 확신이 사라지는 자신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은행 창고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위가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는 대신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던 것입니다. 은행 직원은 의심의 눈초리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라 해도 대신 입력은 불가합니다. 그 순간 사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이 떨리셔서 못하시니까 제가 돕는 겁니다. 괜한 오해는 마세요. 직원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창고 뒤편으로 긴장된 기운이 흘렀고 사위의 집착은 가족과 사회 모두 앞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창고에서의 실랑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곧장 지점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장모님의 손떨림과 기억력 저하를 이유로 신중한 확인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고객님, 이런 경우에는 흑연인 지정이나 법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출이 불가합니다. 사위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제가 몇 년째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제가 뭘 못 믿는 겁니까? 가족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은행 안의 시선들이 모두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은 온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그릇보다 더 무거운 긴장감이 내려앉았습니다. 큰아들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위, 당신이 무슨 권리로 장모님 통장을 손대려고 했어? 이건 우리 형제들 문제야. 사위는 눈빛을 치켜세우며 대답했습니다. 형제들 문제라니요? 제가 누굽니까? 장모님을 가장 가까이 모신 사람이 저예요. 아침 저녁으로 약 챙기고 병원 모시고 다닌 게 누구죠? 저만큼 헌신한 사람도 없는데 제가 권리 주장 못합니까? 작은 딸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간병의 권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그걸 핑계로 어머니 재산을 탐내는 건 다른 문제예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사위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탐낸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결국 분배될 거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왜 나쁩니까? 큰아들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속셈을 다 보여주는 거야.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어? 그날 밤 장모님은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돈이 뭐라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모아온 건 아닌데. 그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허공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매로 흐려진 기억은 그 울분조차 명확하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오히려 더 집착했습니다. 그는 장모님의 수첩과 서류함을 몰래 뒤졌습니다. 은행 도장, 등기부 등본, 보험 서류까지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챙겨야지. 안 그러면 형제들이 다 가져가 버릴 거야. 그의 독백은 점점 집착의 고리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과 사위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당신 남편은 너무 심해. 매번 재산 얘기만 꺼내잖아. 간병은 우리 남편이 다 했는데 그 노고를 인정도 안 해주네. 이야기는 갈수록 고이고 집안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집 사위가 장모 재산을 노린다더라. 돈 때문에 가족이 그렇게 싸운다지 뭐야. 사위는 체면이 땅에 떨어졌지만 오히려 더 발악하듯 행동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장모님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사위가 장모님의 서랍을 뒤지다 장녀에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물건을 왜 함부로 뒤져요? 사위는 당황했지만 곧 억지를 부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집에서 어머니 가장 많이 모신 사람이 나야.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닌 눈빛마저 불꽃을 튀겼습니다. 작은 아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정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사위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법! 좋아요. 법대로 갑시다.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제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그날 밤 장모님은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창호지를 스치며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내가 이 돈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걸 보고 있구나. 치매로 잊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그 한탄만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사위의 집착은 이제 가족을 넘어 장모님의 마지막 평화마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다툼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 명의로 오래전 작성된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 지점장을 따라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이 내민 서류는 사전 증여 및 위원장 겸용 문서였습니다. 거기엔 장모님의 뚜렷한 서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사위나 외부 가족에게는 분배하지 않는다. 모두 내 자식들과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한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사위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며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내세운 권리가 단숨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충격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모든 걸 대비해 두셨고 분란을 막기 위해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사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장모님을 얼마나 모셨는데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울부짖음은 허공에 메아리칠 뿐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의 의지는 분명했고 그 뜻은 법적으로도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향한 집착은 단숨에 무너졌고 사위는 고개를 떨군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가족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서로에게 퍼부었던 독한 말들이 떠올랐고 그 말들이 이제는 회한이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큰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우리 다툼까지 내다보셨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남겨두신 거잖아.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욕심을 부렸지. 특히 사위, 당신은 너무 앞서갔어. 사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손끝은 허공을 붙잡듯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세운 권리와 헌신이 하루아침에 부질없는 욕망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집에 돌아와 조용히 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기억은 흐려졌어도 마음속에 담긴 안타까움만큼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재산을 남겼는지 이제는 알겠지? 그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가족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다툼이 아닌 장모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산은 장모님의 서류에 적힌 대로 손주들의 미래와 학업을 위해 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부는 장학금으로 기부하여 다른 이웃의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무겁던 공기 속에서 조금씩 따스한 공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눈빛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화해의 불씨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였어. 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였지. 작은 딸도 눈시울을 적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믿고 우리가 화합하길 바라셨던 거야.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이 너무 앞섰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손주들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을 낼 때마다 가족들은 장모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은 이제 기억 저편으로 희미해졌지만 남긴 뜻만큼은 선명히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돈은 잠시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 장모님이 남긴 진짜 유산은
건물이나 통장이 아니라 다투지 말고 함께 살아가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재산은 쉽게 쌓이지 않지만 그보다 더 무너뜨리기 쉬운 것이 가족의 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앞세우면 가까운 사람을 잃고 마음을 나누면 재산보다 더 큰 유산을 얻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